이번 추석에 아마 대표님도 친척분들께 질문 참 많이 받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모이면 이제는 결혼 얘기, 취업 얘기 이런 것보다도 이제는 부동산 이야기를 더 많이 했다라는 이야기들이 좀 들려오거든요. 많은 분들이 과연 서울 집 한 채 지금 사야 되나라는 이야기를 또 했다고도 하는데 과연 정부가 발표했던 이번 공급 대책들 앞으로 향후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전문가의 시각으로 오늘 이야기 좀 들려주실까요? 네네. 자, 우리가 9월 달에 9.13 대책이 나왔고 그 연이어서 바로 우리 연휴 전에 공급 대책이 나왔습니다. 자, 9.13 대책은 제가 한번 요약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공급 이번에는 공급 대책에 대해서 이 시장에 줄 영향, 여파가 어떤 여파가 있을까 하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요약 정리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번에 공급 대책을 좀 핵심만 요약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면요. 이렇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 공급 대책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추가 공급을 하겠다 하는 겁니다. 첫 번째가 3기 신도시. 자, 우리가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 그러죠. 이번엔 처음 나온 용어가 이제는 3기 신도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3기 신도시를 조성을 해서 20만 호를 추가 공급하겠다 하는 게 이제 첫 번째 주요 핵심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1차로 신규 택지 조성을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급한 지역부터 문제에서 한 35,000호. 그 다음에 이제 좀 소규모, 중소규모로 인해서 택지 조성을 해서 한 65,000호. 이렇게 해서 20만 호, 35,000호, 65,000호 합치면은 30만 호가 이제 신규 추가 공급 계획을 이번에 발표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미 발표되어 있던 신혼희망타운을 갖다가 가능한 빨리 공급하겠다 해서 조기 공급. 그래서 전국적으로 약 한 10만 호입니다. 전국적으로 10만 호. 자, 그래서 이걸 조기 공급하겠다 하는 게 이번 공급 대책에 나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 어떤 도심의 규제 완화 및 어떤 소규모 정비 사업을 갖다가 활성화시켜서 공급을 좀 늘리겠다 해서 말 그대로 이거는 하나의 플러스 알파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추가 공급이 되는 게 30만 호, 그 다음에 기존에 이미 발표됐던 신혼희망타운에서 10만 호를 조기 공급하겠다. 그리고 어떤 규제라든지 도심 역세권 고밀 복합개발을 유도를 해서 플러스 알파를 늘리겠다 하는 게 이번에 내용입니다. 크게 이렇게 이게 요약된 정리 내용이 되겠고요. 이걸 좀 자세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기 신도시 조성 계획입니다. 3기 신도시 조성 계획. 먼저 입지가 굉장히 중요시 여겨지는데요. 기본적으로 이렇습니다. 1기 신도시, 즉 일산이나 분당보다도 서울에 근접한 거리에 3기 신도시를 건설하겠다 하는 게 기본 입지에 대한 취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군데가 혹자는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MB정부 때 이 택지 개발로 지정됐던 곳이 취소된 지역이 있습니다. 입지가 괜찮은 지역이죠. 광명시흥 보금자리 택지개발지구와 하남시 간북동이 취소가 됐었습니다. 그런 두 지역 같은 경우는 상당히 유력한 후보지가 될 수가 있겠고요. 특히 일산보다 서울에 가까운 쪽이 고양시 덕은동 일대 같은 경우도 한 유력한 후보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발표는 안 됐죠. 자, 그래서 규모는 330만 제곱미터 이상, 즉 우리가 평으로 따지면 한 100만 평 이상 되는 신도시를 4곳 내지 5곳을 지정을 하겠다. 자, 그렇게 해서 경기도에 한 19만 호, 경기도에 18만 호, 그 다음에 인천에 2만 호 해서 한 20만 호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공급 일정에 대해서도 발표를 했어요. 자, 금년 내에 한 곳 내지 2곳을 지정을 해서 발표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되어 있고요. 그리고 내년 6월까지 추가로 입지를 갖다가 발표할 계획입니다. 자, 그런데 분양 일정을 좀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가장 빠른 게 2021년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몇 년 후죠? 3년 후. 이거는 입주 시기가 아니라 분양 시기입니다. 그래서 2025년까지. 그래서 자, 그러면서 2021년에는 사실상 나오는 게 한 5,000호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2021년이라고 하는 생각은 지우시면 되겠죠. 그래서 2022년부터 본격적인 분양을 해서 입주는 2024년부터 2028년까지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최소한 6년 후 가장 빠른 지역이 6년 후부터 입주가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이 3기 신도시 계획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지금부터도 6년 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3기 신도시 특징이 뭡니까? 입지가 서울에 가까운 곳이다 하는 거하고 앞으로도 6년 후에나 입주가 시작이 된다 하는 점 두 점은 꼭 우리가 이 포인트는 알고 지나갈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가 이제 1차 신규 택지죠. 1차 신규 택지에서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11곳인데 그 중에 9곳은 앞으로 추가 발표를 할 거고요. 자, 그렇게 해서 총 서울에서는 한 10,000세대 정도가 이제 들어설 계획이고요. 이미 이제 발표한 곳은 2곳입니다. 성동구치소, 그다음에 강남의 재건마을. 근데 이 두 군데를 합쳐봐야 1,460호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경기도에서는 한 5곳입니다. 5곳인데 광명 하안동과 의왕 청계, 그다음에 성남 신촌동, 그다음에 시흥 하중동, 의정부 우정지구입니다. 해서 한 17,000세대 정도가 되겠고요. 인천에는 검암 역세권입니다. 여기서 한 7,800세대인데 여기 같은 경우는 평상시에도 공급이 좀 많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지정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 자신으로 봐서는 좀 의아한 곳이고요. 자, 일정을 보면은 분양민 입주가 빨라야 2021년이고요. 지금부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3기 신도시처럼 빨라야 6년 후부터 첫 입주가 시작이 된다는 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중소규모의 어떤 신규 택지 조성 계획입니다. 자, 여기는 기본적으로 이제 도심 내 유휴부지, 그래서 유휴 공공청사라든지요, 기존 차고지, 철도부지가 대상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한 군 유휴시설 중에 군 이전 대상 부지나 군 체육시설이나 군 관사, 이런 걸 이용하겠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이한 것은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을 이용하겠다. 도시계획 시설로 이미 지정된 곳 중에서 이용하지 못하는 그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인데 2020년부터 일몰되는 도시계획 시설 부지입니다. 따라서 이거는 앞으로도 한 1, 2년 후가 해당이 되겠고요. 자, 규모는 전체적으로 한 65,000호 규모인데 서울에서 한 2만, 인천에서 5,000세대, 경기도가 한 4만 세대가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보존 가치가 낮은 그린벨트 해제 여부를 서울시하고 어떻게 적절하게 협의해서 풀 거냐 하는 문제도 난제로 남아 있고요. 또한 도심 내 규제 하나,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역세권의 고밀 복합 개발을 유도하게 한 거죠. 그 다음에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 이런 조치까지도 이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중소규모다 보니까 시장에 주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다는 것도 이제 한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신혼 희망타운 이미 발표가 됐었죠. 이걸 조기 공급하겠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수도권에 7만 호, 이 중에서 이미 6만 호는 택지가 이미 확보되어 있는 상태고요. 지방 같은 경우는 이제 3만 호,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제 10만 호가 되겠죠. 그 중에서 지방 같은 경우도 이미 2만 호에 대한 분량은 택지가 이미 확보되어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분양은 금년 말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2023년까지 쭉 분양이 이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금년 말 같은 경우는 위례 신도시하고 평택의 고덕 국제 신도시 두 군데서 공급이 될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공급 대책이 크게 이제 나왔습니다만은 그 공급 대책을 우리가 면밀하게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시장에 영향을 줄 건가 하는 것을 제가 4가지 측면에서 요약 정리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입지적인 측면입니다. 입지 측면. 자, 특히 3기 신도시가 1기 신도시보다 서울에 가까운 곳에 위치하겠다 하는 점입니다. 이걸로 인해서 시장에 줄 영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따라서 1기 신도시의 어떤 보면은 호재가 아니라 오히려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많다는 점은 우리가 놓치면 안 되겠죠. 특히 1기 신도시가 보통 지금 23년, 25년 차. 그러면서 3기 신도시가 만들어지는 시점에서는 1기 신도시의 아파트 나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의 30세가 다 되겠죠. 따라서 이런 노후도와 겹치면서 1기 신도시에는 플러스가 아니라 오히려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할 소지가 강하다는 점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되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규모 측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규모 측면. 자, 330만입니다. 즉 100만 평 이상입니다. 이걸 4곳 내지 5곳이라고 할지라도
분당 1기 신도시 면적에 미치지 못합니다. 즉 3기 신도시가 4곳 내지 5곳이 지정이 된다 할지라도 분당 면적보다 적을 수 있다 하는 점입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1기 신도시에 비해서 소규모이기 때문에 인근 지역에 주는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기입니다. 공급 시기죠. 공급 시기는 입주가 빨라야 2024년부터입니다. 지금부터 6년 후죠. 따라서 현 정권 내에서는 영향이 미미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자 김영삼 정부 때 서울이라든지 수도권이라든지 전반적으로 아파트 가격이 침체기였습니다. 침체기였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노태우 정부 때 우리가 1기 신도시가 분양을 했지 않습니까? 따라서 실제 입주하던 시점, 김영삼 정권에서는 침체기였거든요.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바로 현 정권 내에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다음 정권에서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하는 점을 우리가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서울의 공급량을 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서울의 공급량. 순 공급이 2만 세대입니다. 2만 세대 플러스 알파입니다. 자, 따라서 이 2만 세대가 어느 지역에서 어떻게 나올 거냐 하는 점이죠. 따라서 그린벨트 해제 여부가 하나의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만은 2만 세대라 할지라도 공급 시기나 이런 게 빨라야 실제 입주 시기는 앞으로도 한 6년 후가 되기 때문에 서울의 수급 불균형을 잡는 데는 아직 역부족이다 하는 점 꼭 우리가 놓치면 안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 공급 대책에서 자 3기 신도시로 인해서 1기 신도시에는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많다는 점. 그렇지만 규모가 상대로 적기 때문에 마이너스 요인이라 할지라도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을 거라는 거. 그다음에 자, 현 정권 내에서는 영향이 밉니다. 왜? 실제 입주하는 시기는 앞으로도 6년 후기 때문에 다음 정권에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다음 정권에서는 우리가 부동산 투자를 할 때 더 신중할 필요가 있겠죠. 그다음에 서울은 2만 세대의 순공급입니다. 이걸로는 서울의 공급 부족을 잡는 데는 아직 역부족인 것 같다. 따라서 그렇지만은 그린벨트를 어느 지역에 또 해제하느냐에 따라서도 또 달라질 수 있는 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9.13 대책에서는 주로 대출 규제나 이런 쪽에 포커스를 맞춰져 있다면 이번 공급 대책입니다. 공급 대책의 핵심은 3기 신도시입니다. 그래서 3기 신도시가 어느 지역에 어떻게 공급이 되느냐 하는 점이 이제 부각이 됩니다만은 시기적으로 6년 후다. 따라서 현 정권 내에서의 어떤 공급량을 증대시키는 데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는 대책이다. 이렇게 요약 정리해서 말씀 좀 드렸습니다.